진짜 안 바뀐다. 그러니까 중도 성향이신 분들을 설득할 수 없다. 그러면 총선은 제가 봤을 때 모든 데이터에서요. 모든 데이터에서 여당이 그러니까 반 이상은 하는 절반 이상 하는 그런 선거 승리는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한국갤럽 오늘 나온 것에도요. 네, 한번 보죠. 보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정부 견제 야당 다수 당선이 여전히 50에 가까운 48. 물론 격차가 좀 줄었습니다. 여당 다수 당선이 39. 이렇게 되면은 뭐 9% 포인트 격차인데 아직도 이렇게 격차가 나요. 그렇네요. 예. 격차가 있다. 그리고 여기 총선 비례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40, 정의당 7이었다가 이번에 38, 37, 6 됐으니까 야당을 다 합치면은 이게 꽤 17이니까 예, 47이죠. 그럼 아까 그 48하고 같은 거죠. 아, 그렇네요. 예, 거의 같다고 봐야죠. 정당. 예, 여기서는 국민의힘이 38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전국 지표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네.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심지어는 예. 아니, 노트북이 고장 나서 옛날 거 가져왔더니 좀 느리네요. 예. 왜 고장 났을까요? 그러게요. 예. 잘 썼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정부 여당 견제가 46 나왔지 않습니까? 네. 43. 그리고 이 MBS 조사 여기에서는 재미있는 거는 여기 한번 보시죠. 정당 지지가 붙었습니다. 이 정당 지지도가 격차가 난다라고들 하셨는데 MBS는 이게 이제 MBS에서 정당 그 지지도 조사 못 믿겠어 이런 얘기도 그래서 많이 봤었는데 제가. 붙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2% 포인트 격차로 붙었습니다. MBS에서 이렇게 붙었다는 거 확실히 여론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거 열기도 있고 뭐 인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게 반영되니까 민주당이 29, 국힘이 31, 2% 포인트 격차는 거의 같게 나왔다고 보셔야죠. 예. 무당층 증가세는 좀 보이고요. 무당층은 여전히 이제 32로 있는데 있고요. MBS 조사는 예, 이거 안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네. 엠브레인 퍼블릭 퀘스트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고요. 이번 주 90, 10일 조사를 했습니다. 예, 90, 10일 3일간 조사했습니다. 자체 조사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로사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 좋아지죠.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은 안 좋아지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한 가지 이제 안 짚을 수 없는 거를 짚어야 됩니다. 이거 장래 정치 지도자. 이거 갤럽 조사거든요. 그래요. 예.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주요 정치인들의 예. 지지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누구야? 이재명. 네. 이재명 당 대표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예. 19에서 지난달 19에서 이번에 22 됐죠? 매달마다 하는 조사죠. 예. 한동훈이 12에서 14 됐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 3% 포인트 많아지고 여기 보시면은 누구냐? 한동훈이 2% 포인트 많아졌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전체 22대 14. 밑에 한번 보시죠. 자, 요걸 한번 보십시오.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분들 중에 이재명 당대표 36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14였던 한동훈 장관 정치에 관심이 많다라는 고관심자 중에서 23 나왔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죠.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네요. 지난달. 예. 지난달을 보시면은 예.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정치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람들 중에 지난달에 이재명 당대표가 27이었어요. 아하. 이번 달 고관심자면서 36이 됐습니다. 올라갔네요. 상당히 신장이 됐죠. 네. 그런데 한동훈 지난달에 24였습니다. 고관심자 중에. 네. 이번 달 23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는 여튼 그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이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이번 달 55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45였어요. 여기 45. 45. 그런데 이번 달에 올랐습니다. 55. 네. 아하. 10%포인트 올랐어요. 그럼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지세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예.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지금 흐름은 점점 총선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자, 총선 정당으로 봐도 민주당 분위기가 좋고 그다음에 지도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좋아지고 있고 한동훈 장관 뭐 뒤에 이제 뒤따르고 있지만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그래요. 자, 근데 뭐 당의 지금 정치인으로 보면은 오세훈, 홍준표 단체장이 있고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 다음에 의원으로는 있는 셈인데 2%네요. 뭐 뒤에 보면 오세훈 4, 홍준표 3, 안철수 2, 이낙연 1, 원희룡 1, 김동연 1, 이탄희 1, 이준석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주관식으로 물어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름이 언급이 되는 거. 자, 뭐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뭐 격차가 많이 납니다. 예. 네, 1, 2. 그러니까 이재명 한동훈도 많이 나고 한동훈 오세훈도 많이 나고. 자,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좀 뭐 독주하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인사로는 이제 이낙연 1%, 김동연 1%, 이탄희 1%, 나머지 이제 보수 쪽은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안철수. 네. 이런 정도 흐름이죠. 이준석 1%. 네. 이렇게 나옵니다. 다들 이제 뉴페이스로는 김동연, 이탄희, 이준석 정도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한 번씩들은 다 이름들을 그 대선 가도에서는 이제 이름 올렸던 분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워낙 앞서 나가고 있어서 당에서도 이제 55면 지난달에 45에서 55 당 지지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죠.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그래요. 자,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이것도 한번 볼까요? MBS는 많이 좀 붙었는데 한국갤럽 조사 이번 주 조사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정당 지지도 어떻습니까? 한국갤럽 조사도 완전히 붙은 상태로 지난 3주 전에 33대 33이었는데요. 이번에도 34대 34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완전 행보. 차이는 없습니다. 붙어 있는데 그 전의 흐름과 보면 역시 민주당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흐름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자원을 쓸 수 있는 정부 여당 그쪽이 이 아무래도 득점 포인트에서 추석 연휴 기간 득점 포인트에서 이렇게만 보면 진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한 게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정부 여당은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쓸 수 있는 뭐 예산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가가지고 고향 가시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호소할 것도 많고 어필할 게 많은데 전혀 이게 이렇게 이제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는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많다. 아니 뭐 정말 홍보를 못해서 그런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홍보를 해야죠. 네. 자, 아마 이번 조사 결과 한국갤럽 조사 결과 또 차기 장래 이제 지도자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위기감을 느낄 것 같은데. 자, 이제 현상은 다 보여지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처방이 내려질 것이냐, 어떤 정말 실천과 행동을 할 것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좀 보고 또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중도 부당층이. 지금은 중도 부당층이 좀 많아 보이지만 선거 때 되면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분산이 될 텐데. 그래서 어디로 갈까? 그래서 표 계산을 하면 이게 총선은 한 60%를 보셔야 되죠. 지금 한 48.7이니까 50% 가까이 되고 지난 지선보다 3% 포인트 투표율이 빠진 건데요. 투표율이 60까지 이제 10% 포인트 정도 더 높아진다고 했을 때 20%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보수 쪽으로 흐른다고 해도 쉽지 않은 선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엄청 분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 배반 투표에 그 3.5 정도 그걸 다시 끌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쉽지 않은 선거가 아니게 될 텐데 뭔가 보관이 있어야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은 저는 이제 민주당이 심판론을 굉장히 강하게 제기해서 잘 먹혔다고 보는데요. 진교훈 후보가 네거티브 거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서 당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네거티브 공격에 취약한 후보가 나갔으면 심판론, 정부 심판론이 굉장히 희석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건데 이번에는 차라리 뉴페이스를 출마시켜가지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은 게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또 민주당의 시사점을 주는 게 후보가 중요하다. 뭐 이건 뭐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뭐 심판론을 내세워서 총선에 임하게 된다면은 심판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판론에 딱 맞는 후보가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이 또 중요하겠네요, 민주당. 그렇습니다. 심판론이 이제 대비 효과를 네. 얻을 수 있는 좋은 후보들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심판론만으로는 지금 여기까지 수준이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 강서에서는 18만 19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표는 네. 오로지 대안 민생과 관련된 대안, 적극적인 어떤 민생 파이팅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죠. 뭔가 있어야 된다. 예전에 이른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무상급식 이슈 같은 것들, 국민들이 딱 가슴에 와닿는 그렇죠. 그런 민생 이슈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이런 과제도 있다. 이건 사실 저희가 이 현장 방송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진교훈 후보를 지원 유세했던 현장 대선 느낌이었거든요. 이번에는 사실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느낌이 나는 선거여서 더 관심을 가졌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결과를 지켜봤는데 자 이렇게 진교훈 후보가 이기는 걸로 압승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 뭐 다 갈 길이 멉니다. 6개월 남아 있는 총선 누가 더 혁신하고 누가 더 좋은 후보를 국민 앞에 내놓게 되느냐 그리고 국정 전환, 국정 기조가 바뀔 것이냐 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저희가 흐름을 쭉 정리해 봤는데 모닝 컨설트 한번 저희가 보고 갈까요? 모닝 컨설트 보면은 그 흐름이 좀 반영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모닝 컨설트 조사 한번 보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흐름이 이제 아직도 20일. 22네 22 그렇죠? 맨 20 아직 위. 밑에가 22니까 21, 20까지 왔고 그렇죠. 그래서 어프로브하다는 게 21%. 21%. 이거 뭐 디스어프로브하다는 게 72. 여기는 진짜 이 수치가 더 세게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조사기 때문에. 온라인 조사에서 아직 인기가 없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 있다.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조금 올라갔네요. 그러게요. 근데 뭐 거의 뭐 차이는 안 나지만. 그렇죠.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위에 있습니다.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저희가 뭐 분석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여야에 주는 교훈. 진교훈 후보가 이번에 당선됐는데 교훈이라는 단어가 그러게요. 교훈을 줬네요. 네, 진교훈 후보 당선으로 교훈을 준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앞으로 여야의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이고 국민의힘은 어떤 더 지도 체제가 들어서느냐 아니면 김기현 후보 체제로 가게 된다면 얼마나 진짜 국민들이 볼 때 김기현 대표가 있어도 정말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어떻게 보면 더 공고해지는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과연 혁신 또 이재명 대표가 추진해 왔던 그 혁신이 또 어떻게 또 흘러가겠느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의 단합 또 화합 작은 차이는 극복하자라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번 강서구청장 지원 유세 할 때 첫 일성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흐름 매주 저희가 우리 이사님 만나고 있는데 항상 이제 분석할 때마다 참 새롭기도 하고 또 여론의 흐름으로 모든 게 참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흐름을 저희가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사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트북 꼭 고쳐서 오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